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캐니스 케어만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번 주 이슈부터 체크해보면 그런 것들이죠. 미국 대선이 남아있으니까 이번 주 시장도 상당히 혼조할 것이다 라는 것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시는 것보다, 혹은 또 제가 지난주 월요일쯤에 이런 이야기도 드렸어요. 미국 대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주식 투자를 특히 매수하는 것들을 조금 보류해 두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결과물에 따라서 또 흐름이나 판도 이런 것들이 또 크게 변화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빨리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갑자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여행주가 상당히 크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거 말이 됩니까? 오늘 상한가 치는 종목도 상당히 많고요. 요런 거 따라갔다가는 꼭 한번 어떻게 됩니까?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항상 급등주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너무 신경을 쓰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뉴스 때문에 정말 주가가 30%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적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60%씩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추격 매수하는 건 절대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보고 있는 건 이제 글로벌 바이오 학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K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관련된 건 뭐 트럼프나 뭐 어쨌든 해리스나 둘 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는 어떤 종목을 특별히 공략을 하자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좀 찾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주 LIG 넥스원 저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지금 조금 조정을 받는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4분기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 어떻게 돼 안 좋죠? 예,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주종을 받으면 우리가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좀 LIG 넥스원은 전망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잡을 수 있는 기간이 그동안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계속 위로 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잡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으나 최근에 좀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갖고 보실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L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사실 좋은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또 신제품도 개발을 했다. 그래서 그 니켈 비율이 90%인가요? 95%인가요? 이렇게 높은 함유율이 높은 것들을 개발을 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는 여러분들 그닥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재고 조정 이슈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닥 그렇게 접근할 부분은 아닌데 그 재고 조정 장부상에다 그죠? 반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당히 낮은 구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한 1월 한 초나 중순, 1월 중순 정도가 사실 맞겠죠. 그쯤을 타겟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좀 네거티브한 뉴스가 좀 있고요. 온디바이스 관련주에 대한 내용도 조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역시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리면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건 누가 모릅니까? 또 나쁜 것도 누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공략하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식을 언제 매수를 해서 어떻게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이 좋은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은 것도 어떻게 돼요? 주식이라는 거 항상 무작정 달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은 눌림이 발생할 때를 기다리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눌림이 들어오는 과정이 좀 보여서 내용하고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슨 비즈니스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죠. 일단 이라크가 중대공, 지대공 방어무기 천궁2를 발주를 했죠. 물론 UAE나 사우디도 발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국가들이 쿠웨이트나 카타르 이런 데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걔들 같은 경우 뭐 방어무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특히 이제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국토 면적이 한 20배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많은 면적을 갖다 커버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방어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어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출하는 과정에서 공격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방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수출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거. 또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경쟁성 그 기업들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주문을 하게 되면 빨리빨리 지금 공급을 좀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최소 2에서 3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생산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청공투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도 이제 그 이지스함 같은 거를 동원해가지고 미사일 날라오는 거 이스라엘에서 많이 방어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거기서 많이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재고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좋고요. 또 하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좋은 게 고스트 로보틱스를 올해 7월 달에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로봇계 통해서 정찰 업무를 좀 수행하고 있고 각종 테스트 시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영국, 일본,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병사의 숫자도 부족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밀하기도 하고요. 24시간 관찰 모드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로봇의 활용도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미래적으로 봐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또 지금 현대차도 로보틱스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크게 저는 또 하나의 성장 포인트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내용은 그렇고요. 우리가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스윙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바라보고 좀 가야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견지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출 부분 늘어나는 거 하고 영업이익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차트를 볼 때 P와 Q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일단 인지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QOQ 가는 관점에서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가이던스를 보면 자, 3쿼터까지는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다가 4쿼터 들어서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합니다.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40% 이상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매출은 또 늘어나고 있는 것들 이거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 우리가 4분기 실적들이 늘상 좋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좋지 않긴 한데 1분기 실적 예상치가 좋으니까 선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수주 소식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가 11월쯤 돼서는 좀 저점을 그렸다. 12월부터는 어떻게 돼요? 12월 뭐 중순이든 말부터 1월까지 해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이 좀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이슈와 내용들이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건 틀림이 없는데 중요한 건 1월 1분기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표를 볼 때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포인트를 찾을 때는 항상 가이던스 내용을 보면서 PQ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갖다 시각적으로도 느끼셔야겠다. 숫자적으로 상당히 느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업이익 부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2023년도도 보면 자, 1쿼터에 상당히 높게 가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추세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2024년도 들어서도 어떻습니까? 1분기 때 상당히 높았고요. 그 다음에 좀 빠졌다가 올라오는 이 추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움직임도 저것과 비슷하게 움직였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선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12월 1분기 쭉 치고 올라 1분기 때 고점 찍고요. 2분기 때 조금 눌렸다가 어떻습니까? 3분기쯤에 고점 찍고 다시 4분기에 조금 눌리거든요. 엄청 눌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특히 영업이익이 뭐 440억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주가의 수준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검토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1분기 때 상당히 좋아서 피크 찍고요. 피크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안 좋으니까 소소하게 가겠죠. 그 다음에 3분기 때 상당히 좋으니까 주가가 또 상당히 또 올라왔고요. 지금은 이제 신규 발주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올라온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4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눌리고 들어올 것 같은데 추세를 갖다 깨뜨릴 것 같진 않고, 그러면 우리가 좀 공략 포인트를 좀 자꾸 기다려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60일 이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20일 이평 훼손하는 건 일제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두 분기 동안 그러면 실적이 개선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한 분기 정도는 우리가 반영을 하니까 저 60일 라인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들은 여기 요 자리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을 좀 해놓고 같이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갖다 공략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22만 원까지는 기다려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라는 것들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말입니다. 스타트 라인도 사실은 그래요. 이 라인이 지금 터진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1차적으로 터진 자리는 이 자리고요. 먼저 터진 자리는 이 자리인데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고 들어온 자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매크로라든지 이 부분이 안 좋아서 이게 눌려 들어온 거잖아요. 이 자리, 그쵸? 8월달, 9월달, 열날 우리가 열심히 두들겨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그런데 그 부분을 딱 극복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QOQ 실적으로 바라보면 이 60일 이평을 훼손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매크로 안 좋을 때 60일 이평을 훼손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쪽으로 본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기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냐라고 생각하면 그닥 쫄 필요가 없는 구간, 이렇게 해석을 좀 하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또 매수를 또 잡아가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LIG 넥슨도 이제부터 모니터링을 좀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가 들어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언급을 하든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위해 열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매수 포인트 같이 잡아가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LNF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관심을 또 많이 받고 있고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서. 그러나 재고 정리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상승한 분이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포워드 자체 나오는 것이 타겟 프라이스가 16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에서 바로 치고 올라갈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턴어라운드 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2025년 1분기 때부터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부분을 잘 체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관련 특히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겠죠. 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모두가 어떤 과정이 존재할 것 같으세요? 예, 재고 정리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수산화 리튬이든 탄산 리튬이든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재고 자산 어떻게 돼요? 생각시켜 버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공략 포인트 잡는다라고 그러면 내년에 공략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4분기 실적도 3분기보다는 좋지 않다. 물론 시장 컨센서스에 충분히 부합을 하는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근데 적자가요 상당히 커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턴어라운드 포인트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역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년 구정 정도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라면 최근에 이 종목이 좀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뉴스가 많이 돼서 이 종목을 다 추격 매수하거나 이런 분들이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저 같으면 이 종목을 매수 공략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차트 보면서 제가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면 여기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 부분, 요 부분 변화하는 것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내용적으로 보면 2쿼터보다 어떻게 돼요? 3쿼터가 조금 괜찮잖아요. 적자 포위 감소가 됐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가야 돼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구조로 가야 되는 게 분명히 맞아요. 예. 그리고 누가 볼다시피 예를 들면 우리 저같이 스터디한 사람들 같은 경우 재고자산 정리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추격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차익 실현으로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뭐
조금씩 개선되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 근데 이런 것들은 있는 겁니다. 재고 조정 4분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이것은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하고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이던스가 계속 이렇게 개선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상당히 좋아. 1분기 실적 발표가 아니라 4분기 실적 발표쯤 돼서 매수를 하는 그런 타입으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렇게 삼각도 들어오면 실적이 좀 개선되니까 이 과정이 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눌려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심하게 눌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자산 정리라는 건 일회성 이슈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누리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61편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금 주가가 지금 11만 5천 원, 이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10만 원, 이 정도 아래쪽에서 보고 기다리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저는 알람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자리, 여기 10만 원 이하 이쪽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형 매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내용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NFV 배터리 관련 수요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크게 증가했다는 것들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크게 대폭으로 개선되는 부분은 결국은 테슬라형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분명히 이슈가 들어와야 되는데 4분기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대부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반도체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SK 하이닉스가 ASMPT에 DC 본드를 대량으로다가 발주를 넣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ASMPT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직접 언급을 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금 생산하고 공급한 내용이 12단 HBM 생산하는 거, 그 기계 TC본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8단짜리까지는 잘 했는데 12단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퀘스천 마크를 분명히 던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이닉스는 12단 TC본드를 갖다가 한미반도체에다가 넣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반도체 공급의 단두의 독점성이 좀 깨지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TC본드 시장에서 ASMPT가 전체 시장의 한 20% 정도 차지하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HBM 관련돼서는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회사를 언급한 건 아닌데 내용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는 좀 다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한미반도체 투자할 때는 좀 더 보수적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게 지금 최근에 보면 반등을 놓다가 안 좋은 소식과 더불어서요. 또 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이죠. 뭐 거기하고 경쟁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ASMPT에다가 주문을 넣었다. 이 부분이 저는 더 핵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경쟁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오더가 들어갔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하방으로 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 뉴스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ASMPT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잘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겠지만 성장성 부분 때문에 주가가 눌리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한미반도체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를 갖다 공략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일단은 네거티브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바이스 관련주에 대한 뉴스도 좀 나왔고요. 메타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모바일용 LM의 정식 출시 이런 거 하고 오픈소스를 갖다가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2025년 CES도 좀 남아있고라고 생각해 보면 온디바이스에 대한 관련도 관심을 좀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건 퀄리타스, 리노, 가온칩스, 그리고 좀 보는 것이 여기 에이펙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보고 있어요.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에 맞으신다고 한다 그러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언급되어 있는 종목 말고도 또 있죠. 그래서 저는 요즘 온디바이스 관련들 중에서 사실은 가온칩스를 조금 매수를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는 하지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하는데요.
요것도 뭐 조금씩 매수해 가면서 뭐 저점 내려가서 충분히 제 생각에는 기본적 반등 부분은 한번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마무리에 넣어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큰 도움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 이거 바로 이거 매수하면 좋아 라고 하는 것들 이야기 드리면 상당히 좋은데 그만한 종목들은 이제 사실 테마 빼놓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도움 되셨다 생각하면 채널 발전을 위한 후원과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